나는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상대의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었다. 손에 집어들기는 쉽지만 내려놓기는 어려운 책. 백악관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이 기술을 익혔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나는 무릎을 치며 이 책을 읽었고 지금은 전 직원에게 필독하게 하고 있다. 영화 올드보이의 클라이맥스를 기억하는가? 가둔 자가 갇힌 자에게 일가라는 장면 말이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가둔 이유에만 집착하던 갇힌 자의 뒤통수를 치는 대단한 반전이다. 이처럼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다. 질문의 힘은 비즈니스 협상, 가정 문제, 친구 관계, 구애 등에 이르기까지 질문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성공의 활로를 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이 방법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한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일화를 보았는데요. 한 남자가 주에 5일 정도 면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런 당신에게 당신의 수염은 너무 거슬려 주말에도 좀 깎았으면 좋겠어. 당신과 키스하기 너무 불편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럼 키스하지 않을게 라고 그저 수염을 깎는다 안 깎는다의 해결책을 벗어나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깎으면 좋지만 이런 사소한 대화마저도 이런 감정을 낳는다면 당연히 오래 만나지 못했겠죠. 시간이 흘러 그 남자는 새로운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염이 있는 모습과 없는 모습 둘 다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 당신이 면도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섹시해. 이 얘기를 들은 남자는 어쩌다 한 번 하는 면도가 아니라 주 7일 면도를 하게 됩니다. 여자의 질문과 말 한마디는 결국 그 남자가 스스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여자가 원하는 결과를 지혜롭게 얻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졌나요? 혹시 원하는 것만을 요구한 적은 없나요? 앤드루 소벨과 제럴드 파나스의 질문이 답을 바꾼다 라는 저서의 내용을 빌려 한층 더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 한 이동통신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기 위해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다. 나는 막 회사의 파트너로 승진한 상태였고 새로운 대형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아니, 그 열망이 너무 컸다. 나는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단단히 작정했다. 우리 회사가 최고의 선택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딱 맞는 유일한 컨설팅 회사라는 점을 납득시킬 계획이었다. 우리는 3명, 저쪽은 5명이었다. 그들은 충분히 높은 직급의 중역들이었다. 이윽고 고객의 첫 번째 질문, 즉 첫 폭격이 날아왔다. 가벼운 내용이었다. 망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질문이었다.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실래요?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춘 유일한 회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납득시키고 싶었다. 회사의 역사부터 오늘의 이른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과정이었기에 내 생각엔 몹시 흥미로운 스토리였다. 다음으로 우리 회사의 고객층, 가장 중시하는 방법론 몇 가지를 설명했다. 협업을 위해 조인트 팀을 구성한다는 점,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핵심 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열심히 설명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했다. 맞은편의 그녀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집어들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미팅에 서둘러 가봐야 해서요. 큰일이다. 직접적인 교감을 거의 못했다. 아니, 사실 전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목표나 현안, 어려움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파악한 것이 없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 나는 유사한 계약을 맺기 위해 선임 파트너 드위트와 함께 고객 미팅에 참여했다. 드위트는 이런 종류의 미팅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백전노장이었다. 말하자면 이쪽 분야의 현자였다. 고객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드위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고객을 쳐다보며 물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드위트는 잠깐의 정적을 오히려 느긋하게 즐겼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할 말을 다 했거나 질문을 던졌으면 더 이상 증언부언하지 말게. 그러자 고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네. 물론 우리도 그쪽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은 아는데요.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달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게끔 하여 대화를 주도한 것이다. 또 한 번 드위트가 물었다. 혹시 내부적인 협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맞춰서 그들과 유사한 고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다. 드위트의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이 기업이 다른 컨설팅 회사에 불만족을 느낀 경험이 있었음을 알아냈다. 아시아권 확장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왜 외부의 조력을 구하는지까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드위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또 다른 행동도 보여주었다. 고객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후임인 나를 지켜 세워준 것이다. 25년의 경험이라든가 업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강조하는 대신 그는 나 같은 사람을 팀원으로 두어서 몹시 행운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날 미팅 분위기는 1년 전의 미팅과 확연히 달랐고 논의 내용도 훨씬 더 풍부했다. 일주일 후 이 회사와의 계약이 맺어졌다. 이처럼 당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는 생년월일부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력 중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시간도 줄겠지만 그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게 되므로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장황하게 떠들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느끼지만 너무 많이 말을 들어준다고 불평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들을 기회를 많이 만들고 더 집중해서 듣는 나를 보며 신뢰를 쌓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경청할 뿐인데 여러분이 대화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정받는 것. 두 번째, 상대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이때 귀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눈도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다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눈과 귀가 그를 향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도 그렇지만 벤 샘슨의 일화처럼 결혼 생활도 같을 거예요. 벤 샘슨은 20년 넘게 주당 60시간 일했다. 그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직책에 앉았다. 그의 아내 리즈는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포기했다. 바깥일은 벤이 하지만 사실상 그의 아내 리즈의 일과를 보면 아이가 한밤중에 깨서 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6시에 기상했고 매번 학교 행사, 학부모 봉사활동, 음악 레슨, 과외, 방과 후 운동 경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두 아이를 챙겨야 했고 남편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러 온 타지의 중역들과 식사하는 자리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했다. 벤은 걱정이 되었다. 이혼한 직장 동료에게 들은 바로 이혼 전 동료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꿈에만 집중했지 내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라고 말이다. 그날 저녁 벤은 아내인 리즈에게 이렇게 물었다. 리즈, 당신의 꿈이 뭐야? 리즈는 한 번도 자신에게 물은 적이 없지 않았냐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대화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아내는 마음속 꿈과 희망, 두려움에 대해 쏟아냈고 벤은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어주기만 했다. 벤의 이야기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갓 결혼한 듯 배우자를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본 고객처럼 대해야 하고 친구를 만나도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쁜 하루하루에 쫓기는 우리들은 꿈을 꿀 여유조차 없다고들 하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묻기 주저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 넘은 질문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나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꿈을 말해달라는 요청은 상대방에게 마법과 같은 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꿈이 무엇이냐 묻는 이 한 문장은 교감하거나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리더들도 이처럼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관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아는 것. 니체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마음이 설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끄집어내면 열정과 에너지, 의욕을 샘솟게 만들
만들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질문의 힘이 강력한 것이고요. 다음은 가혹한 질문인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일화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할 때면 언론의 화려한 집중을 받기를 좋아했다. 또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잡스의 감각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 신제품이 나올 때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팔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30여 년 전 매킨토시와 해당 광고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여러 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종의 컬트가 되었다. 그 제품과 광고가 세상에 나오기 전 애플 직원들은 무서운 속도로 일에 매달렸다. 밤샘 근무가 일상이고 책상 앞에서 점심을 먹기 일쑤였다. 스티브 잡스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복도를 돌아다녔다. 더 낮게 만들어. 그보다 더 낮게. 잡스는 제품 개발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혼을 빼놓을 만큼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의 열정은 무려 5개의 산업에 변혁을 몰고 왔다. 데스크톱 컴퓨팅, 음악, 휴대전화, 소매업, 애니메이션이 그것이다. 잡스는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팅 시간을 더 줄여. 그 말에 개발자들은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를 보고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잡스가 물었다. 그러고는 차갑게 자리를 떠났다. 잡스는 만족하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앞으로 매킨토시 사용자가 몇 명일까? 100만 명? 500만 명?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매킨토시를 부팅할 거야. 만약 부팅 시간을 10초 줄인다고 생각하면 10초 곱하기 500만. 1년이면 수십 명의 수명과 맞먹어. 그러니까 부팅 시간을 10초 줄이면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10초 더 줄일만 하지.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가 수십억 초를 낭비하지 않게 만들려는 강렬한 바람을 통해 영감과 동기를 부여받았다. 단 며칠 만에 그들은 10초 더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는 2011년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혁신과 추진력 덕분에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가 되었다.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정말 최선인가요? 이 질문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질문이라 신중하게 써야 할 거예요. 이 질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현명한 질문들을 고민하고, 때로는 나의 후임자나 후배를 키우는 질문을 고민하고, 회의 같은 다수의 대화에서 테이블을 지배하는 승자의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 한 문장이지만 관계나 앞으로 맞닥뜨릴 모든 난제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버드 MBA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가르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쁠 만큼 어둡고 축축합니다. 온도는 10도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인 채 안쪽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동굴 벽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하지만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몸을 뒤로 돌려 불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벽만 볼 수 있으며 모닥불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과 사물에 의해 동굴 벽에 투영되는 그림자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림자를 비추는지 추측해 봅니다. 어두운 동굴의 한쪽 구석에서 외부 세계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를 통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런 그림자를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각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까요? 그곳에 묶인 채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까요? 이것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비유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동굴의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힘있는 질문을 가지면 진정한 현실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타인과 다퉜다면 그 이야기가 객관적일까요? 직장 동료가 당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 제안서를 제시한다면 그의 판단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은 그림자만 볼 뿐이라 합니다.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날 일을 전제할 때 상대방은 여과되고 편향된 시각을 제시하는 것 뿐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게 수없는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이용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었고요. 진술이나 학원보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세요를 요즘 우리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여름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를 이번 여름은 뭘 하면서 보내고 싶니? 당신이 걸핏하면 화내는 거 나도 이제는 더 못 참아.를 당신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리에겐 혁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핵심은 어떤 거예요? 이 질문에 팀워크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팀워크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을 강요했을 때보다 더 지혜로운 목자라는 평판을 얻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도 우리는 이런 질문의 활로를 점점 끊어내고 있죠. 책을 읽고 느낀 저의 생각을 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모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질문을 던진다. 알려주고 지시하고 사실만을 서술하는 행위는 그들의 참여를 이끌거나 권한을 위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답을 말하는 리더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려는 이기적인 행위다. 옳은 말을 하는 리더보다 다소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상대에게 마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리더는 진심으로 따르는 무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옳은 리더에서 위대한 리더로 가는 유일한 일방통행 길이다.